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동생리학에서 중요한 내용인 또 운동과 호흡에 관련해서 이해를 하려면 폐호흡의 구조적인 내용과 또 호흡을 하게 되면 결국은 대기 중에 공기를 들이마셔서 산소를 흡수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한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이라고 하면 크게 폐호흡과 세포호흡을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폐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숨을 쉬는 동작, 환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외부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또 내부에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폐호흡이라고 하고 그 다음 체내에서는 세포 단위에서 각 조직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한 호흡을 우리는 세포호흡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호흡은 그림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이 그림에서처럼 코나 입을 통해서 비강과 구강을 통해서 인두를 거쳐서 기도를 통해서 폐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폐 조직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폐는 이렇게 동그란 폐포 꽈리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의 폐포는 약 한 3억 개 이상, 5억 개 정도 내외로 개인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또 이 폐포는 그 호흡을 할 때 또 늘어났다가 수축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폐포 모양이 그림에서 확대해서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폐포의 지름이 약 한 0.1m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미세한 동그란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포는 보시는 것처럼 기관지를 따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폐포 주변을 폐동맥 모세혈관과 폐정맥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폐동맥의 혈관들은 이산화탄소의 분압 농도가 높고 이 폐정맥에서 나온 빨간색 혈관들은 심장으로 갈 때 폐에서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서 즉 산소의 분압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산소를 조직에 공급하게 되는데 아래 그림에서 보면 이 아래쪽에 이 그림이 이 세포 조직이고 필요한 위에 있는 이 폐포 위에 있는 요 파란색 빨간색 표기되어 있는 게 이제 모세혈관인데 결국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폐포에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주고받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스 교환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대기 중에 대기 압력이 약 한 760mm/Mercury로 압력이 존재하는데 체내 압력은 이 대기압보다 때로는 조금 높게 때로는 조금 낮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원리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들이마시는 흡기호흡에서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서 체내 압력을 조금 떨어뜨려서 바깥의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또 후기 호흡에서는 횡격막이 올라오고 또 늑골의 근육들이 수축을 해서 체내 압력을 높여줘서 바깥으로 호흡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띱니다. 결국은 이 압력의 차이가 되겠죠. 분압. 그래서 대기압이 약 760mm/Mercury인데 기체의 분압을 우리가 살펴보면 공기 중에는 일반적으로 산소가 한 20.93%, 이산화탄소가 한 0.03%, 질소가 한 79.04%, 그 외에 아르곤 같은 기타 아주 미세한 기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760mm 머큐리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의 비율이 20.93을 반영을 하게 되면 760 곱하기 100분율이기 때문에 0.2093을 하게 되면 159mm 머큐리가 되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대기 중에 산소의 분압, 농도가 이 정도의 수치를 나타낸다 보면 되겠죠. 리터당 환산을 하면 1리터당 20.93%니까 209.3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산화탄소의 분압도 퍼센트로 반영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분압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압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에 있는 공기가 159mm 머큐리라고 계산됐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0.3mm 머큐리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기도를 따라 들어가면 일부 산소들은 손실이 되고 149mm 머큐리 정도가 되게 되는데 폐포 내로 들어가게 되면 PO2는 약 한 100mm 머큐리가 됩니다. 외부 공기에서의 분압이 폐포로 들어갈 때 이렇게 떨어지는 낮아지는 이유는 그러한 과정에서 폐포 내의 환경이 좀 습하다든지 그 외에 손실되는 분압을 반영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농도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표기된 게 폐포고 이렇게 동그란 거를 감싸고 있는 게 이제 모세혈관인데 폐에서 결국 산소를 공급받은 폐포의 산소의 분압이 결국은 정맥혈에 있는 PO2가 낮은 분압, 즉 P40mm 머큐리가 폐포를 감싸고 있는 정맥혈의 분압이 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그 기체가 이동하는 원리를 띠기 때문에 이 정맥혈에 있던 P40mm 머큐리의 산소의 분압이 폐포에서 100mm 머큐리에 해당하는 분압을 받기 때문에 동맥혈에서는 100mm 머큐리로 다시 산소가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죠. 높아진 정맥혈에 이산화탄소가 폐포의 낮은 이산화탄소로 공급이 되고 결국 동맥혈에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40mm 머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동맥혈에 있는 PO2와 PCO2가 100과 40으로 분압을 유지하고 있겠죠. 그러면 모세혈관이 혈관을 따라서 동맥혈을 따라서 결국 조직으로 가게 되면 조직 내에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 동맥혈에 있던 PO2 100mm 머큐리가 40mm 머큐리로 산소를 공급하고 남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PCO2도 마찬가지 골격근 내에 PCO2가 높아진 경우는 우리 정맥혈에서 동맥혈에서 온 PCO2가 낮은 쪽으로 분압이 이동돼서 결국은 PO2가 40이 되고 PCO2가 46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결국 기체의 분압이라는 것이 높은 분압에서 낮은 분압으로 이동이 되는데 최초에 외부로부터 공기가 들어오면 PO2는 100 정도의 높은 수치를 띠게 되는데 이 PO2 100이 동맥혈을 따라서 조직으로 가서 PO2의 낮은 쪽으로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결국 PO2가 다시 40으로 바뀌게 되고 또 PCO2는 폐포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PCO2 40이 됐던 게 동맥혈을 따라서 골격근에서 생성된 PCO2 46mm 머큐리가 높아졌죠. 그래서 정맥혈에는 PCO2가 4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은 기체 교환을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외부로부터 산소를
흡수하게 되는 그러한 원리를 띠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호흡을 하게 되면 결국 대기 중에 공기 안에 있는 산소의 약 한 20.93%에 해당되는 게 결국 분압의 차이, 기체의 분압의 차이에 따라서 체내에서 폐포와 조직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